윤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9번째 시간입니다. 봄은 이제 저 먼 바다에서부터 아지랑이로 피어오릅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145페이지 진주의 이성자 화백이 생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45페이지 이성자 화백 고향의 작품 기증을 소망하다를 읽습니다. 이성자 화백은 20년 전부터 아들들에게 진주에 미술관을 지어달라고 부탁해 왔었다고 했다. 특히 셋째 아들에게 계속 진주성 근처 현재 진주 대첩 용지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예 대답만 하다가 정말 사주면 이화백이 본인의 돈으로 짓겠다고 말하니 어머니 못 삽니다 라고 거절하여 포기하고 말았다고 했다. 너무 비싸다고 못 산다는 말이었다. 정행기를 만나고 내일을 여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이니 맡기면 짓겠다는 확신을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자랑스러운 일신인 상을 받으러 동창회에 갔던 개교기념일 2007년 4월 이후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대화랑에서 우주의 노래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 때 정행기를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받은 직후라서 이화백에게 동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여서 서울, 진주, 부산 등등 각 지역 동창회에서도 모두 열성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화백은 그의 올케를 시켜 정행기를 놓치지 말고 따라다니라고 했다. 행사를 치르고 정행기를 만나서는 손을 잡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 고향이 진주고 네 고향도 진주잖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네가 내 소원을 꼭 들어주라. 진주에 내 미술관을 꼭 지어주라. 자랑스러운 일신인상을 받은 직후 서울로 불러올려 정행기를 만났을 때는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은근한 부탁조의 말이었는데 우주의 노래 전시회 자리에서는 내 소원을 꼭 들어주어야 한다는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이화백은 6월 6일 진주 동방호텔에서의 기자회견을 결심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내일을 여는 집 시설로 가서는 건물 아래 녹색 펜스 앞에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정행길에게 묻는다. 저게 다 네가 지은 집이가? 네, 여러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모여 이룩된 집이지요. 저 안에 아이들도 있나? 7살짜리 아이들도 있나? 차 안에서도 건물이 보이니까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녹색 펜스 앞에 기대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한동안 또 정신없이 울다가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서 이런 천국이 있었구나. 우리 용석이가 이런 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아들들
생이별도 안 하고 엄마 원망도 안 하고. 이성자 화백은 늘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혀 있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왜 다른 어머니처럼 참지 않고 자기들을 버리고 갔을까?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듯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설을 만든 정행길이 한없이 믿었고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졌는지 모른다. 그때는 내일을 여는 집에 사무실이 없어 생활동만 달랑 3동이 있었다. 정행길의 방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그 방을 본 이후에는 진주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을 내일을 여는 집으로 오라고 해서 전에 여기 와 봤나? 묻고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 이런 데를 알아야 해. 이런 집을 세상에 알려서 후원자를 계속 모아야 해. 그래야 여기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잖아. 그동안 한많은 사연이 가슴속에 쌓여 있었던 이성자 화백은 처음 내일을 여는 집을 보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놈한테 미술관 짓는 심부름을 좀 시켜야겠다. 마음을 다지면서 부탁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때가 2007년 6월 내일을 여는 집 시설에 처음 갔던 날. 네가 꼭 해둬라. 이 집을 짓듯이. 그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이성자 미술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행길의 첫 번째 두루드행. 2007년 10월 정행길이 여성인권특위 위원장을 할 때였다. 다른 나라의 여성인권 수준은 어떤지, 경남은 어떤 위치쯤 되는지를 보기 위해 인권 탐방을 했다. 부산에서 결단하여 스웨덴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해단식을 한 후 정행길은 혼자서 이성자 화백에게로 갔다. 네가 진짜로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보내셨구나. 아버지가 행길이 너를 보내줬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이성자 화백의 정신적 지주는 평생 아버지였다. 어릴 때 깊이 각인된 것이 평생을 간다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화백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 화백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였다. 1997년에 이성자 화백은 주르드 시르루에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작업실 은하수를 완성했다. 그곳은 프랑스 남부 니스 근처 해발 약 1000m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 자리였다. 1960년 이후 화가들을 황홀케 했던 뚜르드의 밤하늘은 바로 그녀의 회화세계의 한 밑바탕이었다. 정행길은 뚜르드에 간 첫날에 집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바깥은 서양식 창문인데 집 안쪽은 아짜무늬의 창살무늬 한옥 창문이었다. 1층 집무실뿐 아니라 2층도 모두 창호지를 바른 창문이었다. 가슴이 찡해졌다. 그녀가 가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고국에 대한 향수가 깊으면. 그런데 그 창문의 구멍이 숭숭 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저 창문을 발라드려야겠다. 화백님, 제가 저 창문을 발라드릴까요? 그러자 화백은 만면의 화색을 띠며 네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나? 잘됐다. 내가 벼르고 별렀는데 그래 창문 좀 붙여보거라. 정행길은 물을 입에 머금고 푸푸 불어서 문살에 붙은 창호지를
불려서 뜯어내고 이화백이 한국에서 미리 사두었던 새 창호지로 발랐다. 손이 많이 가는 곳에는 꽃잎을 붙여 창호지를 한 번 더 덧대어 무늬를 만들어 꾸몄다. 이런 걸 네가 어찌 다 할 줄 아노? 예쁘다. 어릴 때 형제가 많아 문이 자주 찢어졌어요. 그래서 자주 창호지를 갈아야 했어요. 라며 친자매처럼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일층문, 큰 문, 작은 문까지 다 발랐는데 2층도 다 똑같은 아자무늬의 한국식 문이라 2층까지 다 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창문 바르는 동안 너가 아버지는 뭐 했노?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형제는 몇이나 되노? 풀칠을 하면서 내내 옆에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하러 아랫집으로 갔다. 사무실이나 화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빵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공간 분리가 확실했다. 마당 뜰 사이에는 징검다리처럼 돌이 놓여 있었다. 건너편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곳에는 계속 느긋하게 끓이는 솥이 하나 있었다. 매일 남은 식자재가 들어가는 알뜰솥. 예를 들어 시금치를 다듬었다 하면 손질하고 남은 게 이 솥에 들어간다. 종일 약불로 끓여서 나중에 스프로 먹었다. 마지막에 감자를 넣으면 감자 스프, 옥수수를 넣으면 옥수수 스프가 되었다. 이성자 화백은 허투루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열무꽁지 하나도 그렇게 끓여 스프처럼 해 먹으니 버리는 게 있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먹었던 게 솥에 들어가 점심이 되고 점심으로 먹은 부자재가 또 저녁이 되는 셈이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추천했다. 야외에 돌판을 놓고 조그마한 나무 의자와 돌 의자에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돌판 밑에 불을 떼서 석쇠를 놓고 가지나 토마토도 구워 먹었다. 화백님 가지를 왜 굽습니까? 니도 한번 해봐라. 참 맛있다. 천천히 코스 요리처럼 스프 먹고 구이 먹고 전 먹고 밥을 먹는 순으로 식사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그 사이에도 온갖 이야기를 했다. 어렸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저녁 메뉴에 대해서 저녁은 뭘 먹는지 화백은 독특하게 표현해서 조직한다고 했다. 오늘 저녁 끼니 뭐 먹을지 우리 조직하자. 화백은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을 만나 보려고 성공을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햄버거만 한 조각씩 먹고 그림만 그리다가 쓰러졌을 때 병원 의사는 이렇게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한다. 내가 햄버거만 먹고 그림만 그리고 숨만 쉬었어. 이래서는 아들들도 못 만나겠구나. 그때부터 매일 뭘 먹을 건지 조직을 했지.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게 머리에 있었다. 다시는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평생을 이화백의 삶을 지배했다. 창문을 바르고 함께 밭을 메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을 만나기 위한 1차 방문에서 2주일을 머물렀다. 둘은 그렇게 서로의 내면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귀천전 이야기. 2008년 3월 경상도립미술관에서 귀천전이 있었다. 이성자 화백은 원로들의 전시회에 붙는
회고전이란 말을 쓰기 싫어했다. 고민 끝에 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귀천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 전시 작품들이 나중에 진주로 오게 되었다. 한날 화백이 경상도립미술관 관장실로 정행기를 불렀다. 관장에게 정행기를 자세히 봐두라고 부탁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작품을 수장고에 뒀다가 진주에 미술관이 생겨서 보낼 때 그림들을 가지러 올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했다. 이 친구가 진주에 내 미술관을 지어줄 거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귀천전 도록이 다 완성되었는데 이성자 화백은 1번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진주에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 미술관에 둘 것들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목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 리스트를 만드는 일이었다. 작품 리스트를 완전 취소하고 새로의 전시 작품을 작성하려는 이성자 화백을 도립미술관 측은 너무나 난감해했다. 도록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예산이 완전 배로 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전시 작품들은 모두 진주로 가져가야 하기에 이성자 화백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분신을 고향에 남겨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 작품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보통 매니저가 하는데도 이성자 화백은 본인이 목차까지 혼자서 다 처리했다. 이건 진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떠나고 없을 때 내 고향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길 원한다. 다음에 미술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미술학도들이 이성자 그림을 보기 위해서 진주를 찾게 되면 내 고향은 세계적, 문화적으로 명성을 남길 것이다. 정행길은 이성자 화백의 행동을 보면서 진주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올인하고 싶어 하는 화백의 간절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받고 있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누에버 칸시온의 많은 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삶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는 저항적, 투쟁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인생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칠레 누에바 칸시온의 어머니라 불리는 비올타 파리가 1966년 자신의 마지막 음반에 수록했는데 1971년 아르헨티나 민중의 희망이자 양심으로 지칭되는 페로세테스 소사 아르헨티나가 부름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사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인간애 넘치는 노래를 불러 민중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던 국민적 가수입니다. 그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얻을 만큼 노래로 민중을 대변했지요. 이 노래는 소사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수는 물론이고 미국의 포크 가수 존 바에즈가 부르면서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하고 말하는 소리와 문자, 행진할 수 있는 다리, 그 많은 것을 내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는 만들어졌고 모든 이의 노래는 다 같은 노래이며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가사에서 보듯 노래에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때때로 슬픔까지도 주는
우리네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dio dos luceros que cuando los abro, perfecto distingo lo negro del blanco y en el alto cielo su fondo estrellado y en las multitudes al hombre que yo amo.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sonido y el abecedario con las palabras que pienso y declaro, madre, amigo, hermano, y luz alumbrando la ruta del alma del que estoy amand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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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oído, que en todo su ancho, rábanos y días, ríos y canarios, martillos, urbinas, ladridos, chubascos y la voz tan tierna de mi bien amad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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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marcha de mis pies cansados, con ellas anduve ciudades y charcos, vallas y desiertos, montañas y llanos, y la casa tuya, calle y tu pati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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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la risa y me ha dado el llanto, así yo distingo dicha de quebranto, los dos materiales que forman